훈련이 시작되기 전 그는 이미 그라운드에 있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카메라도 없고 관중도 없고 채점하는 사람도 없다.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는다. LAFC 동료들은 말한다. 흥민이 혼자 훈련하는 걸 보면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그 반복이 끝날 기미가 없으니까. 34살. 선수로서 적지 않은 나이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이 고요한 시간에 16살 소년이 처음 프로의 훈련장에 발을 들이던 그 표정으로 공 앞에 서 있다.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처음처럼. 이것은 한 선수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무대를 앞에 두고 그 안에서 무엇을 삼키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끝내 붙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2002년 여름, 대한민국 저녁이 들끓던 그 밤에 강원도 춘천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10살짜리 소년 손흥민은 TV 화면을 보며 울었다고 한다. 기쁨에 울었는지 아니면 무언가 단단하게 결심하며 울었는지 그것은 그만이 안다. 아버지 손웅정은 아들에게 화려한 기술보다 기본기를 가르쳤다. 하루에 1000번씩 공을 차는 것, 잘 차는 것보다 올바르게 차는 것, 지름길보다 정도를. 그 아버지 아래에서 손흥민은 자랐다. 그리고 그 훈련이 그에게 심어준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다. 불평하지 않는 것,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공을 향해 뛰는 것. 그 가르침은 훗날 그에게 날개가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감옥이 되기도 했다. 16살, 그는 독일로 떠났다. 언어도 모르는 나라,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도시, 함부르크의 기숙사에서 그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울었다. 그 외로움이 지금의 손흥민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의 안 어딘가에 여전히 살아있었다. 2022년 5월, 손흥민은 이집트 출신 모하메드 살라와 나란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트로피를 받아들었다. 아시아 선수로서는 최초였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그 누구도 묻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 그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 자리는 공석이었다. 전임 감독이 떠난 후 대한축구협회는 새로운 감독을 찾고 있었다.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가 있는 나라의 대표팀, 그 팀을 이끌 감독을 찾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 협회 내부 기록을 보면 그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은 미미했다. 결정은 위에서 내려왔다. 절차보다 의중이 먼저였다. 2023년 2월, 위르겐 클린스만이 감독으로 선임되었다. 그날 기자회견장에서 손흥민은 웃었다. 새 감독을 환영하는 말을 했다. 그것이 그의 역할이었으니까. 카메라는 그 웃음을 찍었다. 아무도 그 웃음 뒤를 찍지 않았다. 클린스만 체제하에서 한국은 몇 차례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를 거듭할수록 문제는 선명해졌다. 전술은 흐릿했고 감독의 근무 태도는 문제가 있었다. 손흥민의 속도를 살리지 못하는 전술, 그의 왼발이 닿기도 전에 끊어지는 공격의 흐름,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 그라운드 위에서 자신의 자리를 부여받지 못한 채 경기를 소화하는 듯했다. 전술이란 선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한국의 전술은 팀이 가진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것이 감독의 한계인지, 시스템의 한계인지, 혹은 그 모든 것을 선임한 조직의 한계인지, 그 질문에 손흥민은 한 번도 공개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2024년 1월,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 요르단에 패배하며 한국은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경기 후 손흥민의 눈이 붉었다. 마이크를 든 기자들에게 그는 짧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날 밤 선수단 숙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한 사실은 끝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후에 보도들이 전한 것은 이것이었다. 선수단 내부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주장 손흥민이 있었다는 것. 귀국 후 손흥민은 기자회견장에 나왔다. 그는 고개를 낮추고 말했다.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문장 안에 담긴 것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다. 얼마나 많은 말들을 삼키고 그 8글자를 골랐는지, 억울했는지, 후회했는지, 아니면 그저 지쳐 있었는지, 그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아마 영원히 알 수 없는 것으로 남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그날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보다 팀을 먼저 생각했다. 그것이 옳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차치하고 그것이 손흥민이라는 인간이 훈련받아온 방식이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묵묵히, 오직 앞으로. 클린스만 이후 협회는 다시 감독을 찾았다. 이번에는 홍명보였다. 홍명보, 2002년의 영웅, 한국 축구의 전설적인 이름. 그러나 그 선임 과정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법원은 이 선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 요구가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 그럼에도 정몽규 회장은 사선 연임에 성공했다. 이것은 판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손흥민의 마지막 4년이 어떤 구조 안에서 흘러갔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한 선수가 유럽 최고의 리그에서 득점왕이 되는 동안 그 선수의 대표팀을 관리하는 조직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가. 월드컵을 50일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이었다. 한국은 코트디부아르에 0대4로 패했다. 오스트리아에도 0대1로 졌다. 손흥민은 그 경기들에서도 뛰었다. 그는 언제나 뛰었다. 부름을 받으면 뛰었다. 감독이 잘못되어도, 전술이 맞지 않아도, 시스템이 흔들려도 손흥민은 뛰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그것 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선수는 공을 찬다. 그것이 전부다.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면, 협회를 바꿀 수 없다면 선수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더 잘 차는 것뿐이다. 손흥민은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가장 무거운 진실이었을 것이다. 토트넘에서의 10년, 453경기 173골 101어시스트, 캡틴 완장.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며 그는 떠났다. 유럽의 여러 빅클럽이 그를 원했다. 하지만 그는 LA를 택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나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 있는 대회입니다. 그 무대에 최상의 몸으로 서고 싶습니다. 광고 계약도 줄였다. 행사도 줄였다. 이 여름, 오직 하나를 위해. 이 선택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한다. 그는 지금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자신의 황금 시간이 어떤 환경 속에서 흘러갔는지, 자신이 더 잘 준비된 팀, 더 자신을 이해하는 감독 아래 있었다면 어땠을지. 그 답을 알면서도 그는 원망하는 대신 훈련장으로 갔다. 그것이 비범한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도달한 체념인지. 아마 그 경계 어딘가에 진실이 있을 것이다.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그는 이 마지막 무대에서 후회 없이 자신을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시스템에 대한 분노보다, 기억될 선수로 남고 싶다는 열망보다 더 깊은 어딘가에서 나온 결심이라는 것. 손흥민이 34년 동안 공을 차며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이것이었을 것이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내려놓는 것,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모든 것을 쏟는 것.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물을 수 있다. 세상에는 38배 월드컵에서 뛴 선수들이 있다. 좋은 관리, 좋은 환경, 자신을 이해하는 팀. 그 안에서 인간의 몸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 빛날 수 있다. 손흥민에게 그 환경이 주어졌다면, 절차가 투명한 협회, 그의 재능을 극대화하는 감독, 안정된 팀 분위기. 그 안에서 그는 2030까지도 태극마크를 달고 달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제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이 되었다.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라는 것. 그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것을 단순한 선수 개인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게 만든다. 이것은 한국 축구가 가장 위대한 선수를 가졌던 시절, 그 선수를 얼마나 잘 보좌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이미 기록으로 남아있다. 10살의 소년이 TV 앞에서 울던 밤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소년은 34살이 되어 가장 먼저 훈련장에 도착해 슛 연습을 하고 있다. 그 사이에는 24년이 있다. 독일의 추운 기숙사, 함부르크의 비, 레버쿠젠의 봄, 런던의 안개, 그리고 서울의 함성. 수천 번의 훈련, 수백 번의 부상, 수십 번의 눈물, 그리고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대표팀 소집. 아버지가 어린 그에게 말했다고 한다. 결과보다 과정이다. 이기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다. 손흥민은 그 말대로 살았다. 환경이 그를 실망시켰을 때도, 시스템이 그를 외면했을 때도, 카메라 앞에서 삼켜야 했던 말들이 쌓였을 때도 그는 제대로 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우리가 그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침묵 안에 담긴 것들을 기억하는 일이다. 그가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대신 말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가 떠난 자리에서 이 나라 축구가 다음 위대한 선수를 좀 더 잘 보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라스트 댄스. 그 춤이 얼마나 아름다울지는 끝나봐야 알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이 남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견디며, 그럼에도 얼마나 뜨겁게 이 그라운드를 사랑했는지를. 손흥민이 삼킨 말들처럼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말 대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으로 전해주세요.